왜 아내분은 그렇게 남편에게 폭언을 해야만 했을까? 왜 아내분은 그렇게 교육에 목매달아야만 했을까? 문제의 핵심은요, 부부 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뭔가 느낌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셨고, 그날 이혼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아내입니다. 소장님께 이렇게 고민을 남깁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하자고 집을 비운 뒤 4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참 당황스럽고 미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남편은 참 다정하고 침착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난 뒤 정말 기뻐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였는데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매우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가정일을 동시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좋은 교육, 초중고까지 좋은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이사도 했었어요. 학원도 3개 정도 보내고 최신 교육 트렌드까지 신경을 홀로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다툼이 생겼고, 지금 생각하면 저도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다정한 남편에게 폭언을 했었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그때마다 인내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툼이 몇 개월 계속되었고, 그 다정하던 남편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매달려도 받지만 집을 나가버렸고 제 연락은 받지도 않습니다. 사무적으로 이혼 후 이 아이에 대한 일에만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사무적으로 아이에 대한 일에만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다정하던 남편과 연애 시절, 결혼 초기 시절이 떠오르면 매일 눈물이 납니다. 이제 그 다정하던 남편은 없고 냉랭한 남자만 남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합쳐보자고 제가 변하겠다고 여기저기 부부 상담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게 기회를 주지 않고 있으며 이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버린 걸까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제게 이런 상황이 온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소장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끝난 걸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저의 분석 및 상담 내용을 먼저 들려드리고요. 나중에 뵙고 나서 알게 된 사실들과 그 뒤의 이야기들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메일을 받고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아내분은 완벽주의에 빠져야만 했을까? 여기에서 핵심은 아내분이 왜 분노 조절을 할 수 없었을까에 있습니다. 아마 남편은 다정하고 조용했던 분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분의 분노 조절 장애 증상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내분이 아니라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프지만 제가 진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은요, 사업일로 매일 사람들과 업무와 사업체의 신경을 12시간 이상 아마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아내가 아이 교육 문제로 설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달래고 이해시켜 보려고 해도 갑자기 폭언, 분노를 막 소리를 지릅니다.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또 출근을 해요. 다음날도 이런 일이 수개월 동안 반복이 됩니다. 조용한 성격상 화도 못 냅니다. 남편은요, 이 모든 감정들이 수개월 동안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수모를 참고 살아야 되지? 이 사람의 이런 감정 바지를 내가 왜 해야 되지? 평생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다. 이제 그만두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잡아요. 붙잡아요. 변하겠다고요. 그런데 아내의 눈빛과 목소리가 그대로인 겁니다. 남편은 사업상 만난 거래처 사람들 눈빛과 경쟁업체 상대들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 눈빛이 정말 진심이 아니라 그냥 당장 지금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나한테 거짓말하던 그 사람들의 눈빛이랑 비슷하구나. 남편은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리라는 걸요. 그래서 집을 떠나버리고 법적 대응밖에 없다고 이혼 소송까지 행동을 했을 겁니다. 잠깐이라도 이 사람을 보는 게 괴롭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눈에 밟힙니다. 그래서 아이 관련 얘기는 들어주고 어떻게든 자신이 책임지기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게 남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원인과 결과, 앞으로 해결책,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내분의 어떤 호소나 사죄도 통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매일 상담 이후 아내분을 만났습니다. 아내분과 깊은 상담을 3시간 동안 했고요. 아내분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내분은 어린 시절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똑똑하니 공부를 잘할 거야 라는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로 지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성적이 전교 10등 뒤로 밀려나면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자책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공부를 잘하셔서 누구나 알만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요. 허나 항상 두 분은 바쁘셔서 자신이 어린 시절에 많이 놀아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대학을 결국 보통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녀는 알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직원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하네요. 주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요. 저는 이곳에 바로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이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폭언을 한 진짜 원인은 바로 자신을 마음 편하게 인정해주지 않았던 부모님에 대한 분노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던 걸 말이죠. 그래서 아내분과 멤버십 작업을 3개월간 했었습니다. 이후 아내분은 자기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작은 트라우마들을 해소하게 되었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를 느끼셨습니다. 이후 아내분은 눈빛과 목소리, 의식 수준도 모두 변화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혼 법정에서 남편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이혼하기 전 딱 1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아내분은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변명하지 않고 차분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이를 본 남편은 나중에 얘기하길 눈빛과 목소리마저 달라진 아내를 만나고 나서야 정말 이 사람이 변했구나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자고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와 행복한 가정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분노 조절을 못하던 아내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그런 상태가 된 것의 진짜 원인은 어린 시절 양육 방향이 잘못되었던 부모님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풀어나가야만 진짜 원인이 해결되고 남편에게 용서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식 수준에서 보이는 부부 관계라는 허울에서 벗어나서 본질에서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에고이스트 소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